원종우 씨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식어 안 해도 다들 알기 때문에 네. 앞으로는 점점 이름도 줄여서 원 씨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중에는 이응 나오셨습니다까지 갈 수 있도록 지명도를 좀 높여가 보죠. 일단은 원종우 씨만 해도 예, 이제 네. 알 사람 다 알아요. 예. 아, 예. 이상한 사람이라는 걸. 기타 치던 이상한 사람이라는 걸. 예. 뭐 얘기는 다 해주시네요 또. 예. 대한민국 인디 씬의 최초 시조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예. 그거는까지는 네.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업계에서는 그렇게도 불린다. 이제 아는 사람이 많이 없죠. 거기까지는. 너무 오래 전이라. 예, 다 잊어버렸죠 뭐. 예. 당대도 안 유명했고요 별로. 하지만 시조에 해당되는 분이고, 그리고 기타를 엄청 잘 치는 분이라, 기타 한번 쳐보죠. 다음 시간에. 안 믿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기타, 이게, 잘 모르신 분들은 처음에 들으면 놀라실 거예요. 엄청나게 기타, 테크니션입니다. 자, 그럼 과학 이야기로. 네. 소개 안 하신다고 하더니 뭐. 평생 그런 거 하다가 갑자기 지금 과학 얘기를 하고 있는 분입니다. 몇 년 전부터. 예, 오늘 지난번에 하다만 통일의학 얘기 좀 더 하려고요. 예. 일단 지난번에 얘기 드린 게 이제 북한이 오랫동안 격리돼 있다 보니까 다른 세상이랑 질병 유형 같은 것이 좀 고립된 그런 측면이 있고. 남북 교류는 거의 없는 데다가 네. 북한도 이동이 그렇게 많지 않은 나라잖아요. 그렇죠. 예. 내부 이동도 사실 그렇게 많지 않고. 영내에서도 이동이 그렇게 많지 않은 나라고. 그래서 남북은 이제 뭐 담쌓여 있고요. 완전히.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건 좀 전 세계적으로 좀 특별한 케이스라서. 그래서 북한을 방문해서 5개의 병원을 지은 경험을 가진 분이 계세요, 우리나라에. 아, 그래요? 예, 신희영 서울대병원 통일의학센터 소장이신데. 아, 통일의학센터라는 게 이미 있군요. 있습니다. 이미 오. 서울대병원에도 있고 여기 또 뭐 비슷한 이 조직이 한 몇 개 정도 있는데. 학자들한테는 굉장한 연구 대상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예. 지금 포인트인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북한에는 우리 이제 80년대 유행하던 질병이 아직 남아 있고. 네. 그러니까 20, 30년 이상이 질병 유형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북한에는 이제 세균성 질병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20, 30년 앞서간다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나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쪽에는 세균성 질병이 많이 있고 우리 쪽은 이제 바이러스성 질병이 많이 있는데. 더 나쁜 거잖아요, 바이러스. 그렇죠. 질병이. 세균성은 이제 항생제로 되게 치료가 되지만 예. 우리 쪽 바이러스는 이제 사실 치료약이 별로 없어요. 바이러스는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약이 잘 듣지 않는 경우가 많고. 약간 이제 뭐랄까 잠재우는 거지 뿌리를 없앨 수가 없다. 바이러스는 네. 그렇게들 얘기하죠. 바이러스는 원래 치료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다 보면은 또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실 수 있는 게 아이고 이게 통일하든가 교류하면은 북한 질병이 한국 넘어와 가지고 우리가 병에 걸리는 게 아니냐. 거꾸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거꾸로입니다 상황이. 네, 거꾸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물론 이제 북과 교류하다 보면은 뭐 없어진 질병이 나타날 수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그런 병들은 대부분 치료약이 있거든요 이미. 그렇죠. 사실 뭐 그동안 다 우리가 겪은 거기 때문에 다만 이제 새로 나타나서 약간 당황할 수는 있지만 겪은 거기 때문에 다 해결이 가능하고 근데 북쪽의 문제는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영양 결핍으로 기본 면역력이 떨어져 있어요. 그것도 옛날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특히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북한하고 이제 의료 교류를 하시는 분들 저도 따르면 최근에 최근 탈북자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고난의 행군 이야기. 네네. 예. 그때를 기억하고 자꾸 얘기를 자기한테 건다고. 벌써 20년 전 얘기인데요. 네. 그러니까 고난의 행군 때 이미지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여전히 북한 사람들이 이제 기아에 허덕인다라는 그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그냥 먹고는 산다. 자기는 먹고도 살았다. 예, 뭐 그런 문제는 좀 많이 해결된 것 같은데 이 의료 체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그 당시에 붕괴된 게 의료 체계가 많이 이제 해소가 안 됐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 신희영 소장님은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은 그 잉카 제국이 몰락할 때 너무 나가신 비유인가 싶긴 한데. 그 잉카 제국이 그 유럽에 천연두가 유입이 돼가지고. 근데 그 선생님은 마지막으로 북한에 가신 게 언제랍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그거 확인해 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북한에 대해서 잘한다고 하는 여의도의 의원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대부분 10년 전 얘기예요. 네, 10년 사이에 북한이 엄청 변했거든요. 네. 그래서 선생님도 혹시 10년 전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네, 이분은 어쨌든 간에 계속 좀 활동을 하시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오이사 조치 때문에 최근 거의 10년 가까이 못 들어가셨을 것 같은데. 지난 몇 년 정도는 못 들어가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어쨌든 간에 계속. 근데 지난 몇 년이 해오신 분은 김정은 맞습니다. 위원장의 등장과 함께 가장 크게 북한이 변한 시즌이니까. 네. 제가 그런 문제 있을 수 있겠죠. 어떻게 느꼈냐면은 그 10여 년 전에 탈북한 분과
최근 3, 4년 전에 탈북한 분들 사이에 대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맨날 얘기한다고 자꾸.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어쨌든 질병은 큰 차이가 난다. 네, 차이가 난다. 그래서 이제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 결국은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고려가 되지 않으면 막상 개방한 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준비해야 되겠네요. 네. 특히 이제 이 의료 관련돼서 균형을 맞추지 않으면 나중에 굉장히 많은 어떤 건강상의 문제도 있지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계가 안 맞고 서로 그 아픈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지금부터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게 소위 말하는 통일의학이라는 개념이죠. 남쪽에서 준비를 오히려 해야 되겠네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사실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1970년대, 74년에 그러니까 동서독이 한참 냉전일 때잖아요. 그때 이미 동서독은 보건의료 협정을 체결을 해요. 나중에 15년 후에 16년 후에 뭐 통일될까는 상상도 못하는 상황인데 이게 뭐냐면은 그 동독 주민의 보건의료 분야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서 서독의 재정 부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독이 지원하는 것은 돈이 많으니까 지원을 하는데 이게 왜 지원을 해야 되냐면은 나중에 통일이 되거나 개방이 됐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걸 미리 막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학적인 균형을 이루자. 우리가 북한 퍼주기라 하는데 서독은 제가 알기로는 그런 세월을 오래 지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수조 이상씩을 계속 네네. 일방적으로 지원했어요. 그렇죠. 예. 그게 이미 74년도에 또 그게 그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이 됐던 거죠. 그게 나중에 비용을 줄여주고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통일 또 보건의료학회라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연세대 정연선 교수에 따르면 통일이 되는 경우에 초기 보건의료 분야의 통합에 소요되는 비용만 5년간 3조 2천억 원이 넘을 것이다. 라는 또 이 전망을 시스템 통합만 가지고 그렇죠. 시스템 통합만. 그래서 이제 어떤 개념이 나왔냐면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이거를 지금 R&D 개념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북한 사회는 의료면에서는 마치 그 갈라파고스 섬처럼 외부하고 이제 그러니까 단절이 됐던 곳이니까 일반적인 지원이 아니라 우리가 연구하는 개념으로 그렇습니다.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이 특별한 환경이 있기 때문에 여기 관련돼서 연구를 잘하면 굉장히 중요한 의학적 성과를 또 얻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북한이. 맞네요. 왜냐하면 20, 30년간의 예를 들어서 질병 발전사에 있어서의 간격이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지금 기술로 연구할 수 없는데 그걸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질병 연구 관점에서 북한은 사실 지금 잘 통제된 비교 집단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네요. 남한과 북한에서 유행하는 질병이 왜 다른지 역학조사만 해도 벌써 병의 원인을 찾아내기 쉽다는 겁니다. 그렇네요. 그렇게 아주 정리된 그 비교 집단이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없어졌는데 남한에서는 왜 나타났냐 이런 비교 연구를 그거를 요인이 뭔가. 그렇죠. 30년 전에 한국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데 그렇게 돌아간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 주어지는데 그거를 현대의학으로 연구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이제 기회네요.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투자를 통해서 사실 통일과 관련된 그 보건의료 비용을 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원준 씨 너무 뭐랄까요 전문적이고 너무 그 도움이 크게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인 것 같으네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북한에는 알레르기 질환, 그러니까 아토피 같은 게 거의 없습니다. 부럽겠습니다. 우리도 사실 3, 40년 전에 거의 없었잖아요. 그렇죠. 요즘 아토피 겪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부모들이 걱정 많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이미 좀 남쪽에서 하고 있는데 왜 없는가? 우리는 왜 있는가? 그 가설이 뭐냐면 북한 사람들이 기생충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실 좀 그렇습니다. 거기는. 근데 이게 재미있는 게 몸이 기생충에 대응하느라 자기 자신을 공격할 여력이 없을 수 있대요. 아토피 같은 건 스스로 공격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기생충을 한 마리씩 먹을 수도 없고. 그렇죠.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가설을 통해서 기생충은 아니지만 어떤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약제를 개발을 함으로써 아토피를 없앨 수 있지 않을까. 그 연구를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남쪽에서. 저는 그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나면 그 아토피가 있는 아이들 부모님들이 북한의 아토피 프리존 같은 곳에 방학 때 가가지고 2-3달 있다 온다든가 그런 것도 가능하죠.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어질 거라고 혼자 예상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왜 숲에 들어가서 그 뭡니까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그 숲이 발산하고 있는 피톤치드 피톤치드 이런 거 마시고 온다고 가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토피가 잘 그 치료가 안 되잖아요. 잘 안 되죠. 예, 그런 데 가서 한 방학 기간 동안 2달 정도 있으면 치료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약도 같이 먹고 뭐. 네. 그런 프로그램도 가능하겠네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에 투자를 하면서 그 투자에서 생긴 이익으로 네. 이 보건의료 통합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결하자. 이런 개념으로 지금 이미 국내에서 이제 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분들이 계신데 좀 국민적으로도 좀 생각을 해볼 일이 아닌가. 이거는 꼭 해야 되는 일인 것 같네요. 예. 예. 아프면 무슨 일도 못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돈도 굉장히 많이 건설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를 1분 남았는데 해 주십시오. 건설적으로. 예. 예. 일단 북한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의사들이 능력이 좀 좋습니다. 아, 그래요? 의외로 북한 의사들이 그 개인 의사들은 실력이 좋아요. 아, 그렇군요. 좋은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좀 장비랑 이런 것들이 의약품 이런 것들이 열악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건데 북한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은 의사가 7만 9천 명이라 인구 1000명당 3.3명에 달해서 우리보다 높아요. 영국이나 미국보다 더 높습니다. 의사 비율이. 무사의료 아닙니까, 그리고? 무상의료이고. 네. 그러니까 이런 자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런 부분하고 잘 이제 융합을 해가지고 활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어떤 보건의료적인 문제를 생각보다 빨리 해결할 수 있을 수 있다. 북한이 우리보다 경제력이 떨어진다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네. 북한은 자체 핵을 개발해서 인공위성을 쏴서 발사체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세계 몇 개 안 되는 나라죠. 네. 그 머리가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열심히 하는 분들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잘 활용을 같이 해보면 좋겠다. 지나치게 건설적인 이야기를 진지하게 해주신 원종우 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